자, 3주 두 번째 시간에는 객체지향 개념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추상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링할 때 사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 속성과 메서드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나온 명사 동사 중에서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만 함으로써 모델링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추상화의 기본 목표입니다. 먼저 광수생각 한번 볼까요? 광수생각에서는 간단한 그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부탁을 한대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굳건한 손잡이 하나 내려주십시오. 어떤 흔들림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했네요. 사람이란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게 가장 큰 희망이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로 지내고 있는 윌리엄 제임스가 했던 얘기인데 자주 술을 마시면 술꾼이 되는 거고 계속 착한 일을 하고 노동시간을 늘려나가면 도덕적으로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자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계속 좋은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좋은 습관이 되고 이 좋은 습관들은 결국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그 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드는 법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먼저 객체 하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메서드라고 하는 거죠. 속성과 메서드 꼭 기억하자 그랬죠. 속성은 객체가 가져야 되는 특징,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메서드는 객체가 해야 되는 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클래스는 뭘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틀,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클래스를 붕어빵 기계로 한다면 붕어빵 기계로 찍어낸 붕어빵들은 객체에 해당되는 거죠. 좀 더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설계도면에 해당되는 것들이 클래스,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들은 객체에 해당되는 거있죠.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객체 생성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객체는 뭘로 만든다고요? 그렇죠. 클래스로 만드는 겁니다. 클래스로 만들 때 객체는 참조형이라고 그랬죠. 참조형은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기억하자 그랬네요. 이 단계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화살표를 따라가서 메모리상에 뭔가를 만들어주는 과정, 얘네들을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드는 과정과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을 한꺼번에 실행하기도 하죠. 생성자는 뭘 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객체를 만들 때 호출하는 일종의 메서드이죠. 생성자는 인수가 없이 만들어지는 기본 생성자가 있고 인수를 전달해서 해주는 생성자도 있었습니다. 인수를 전달해서 만들어주는 생성자들은 일반적으로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의 초기 값을 결정을 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new 다음에 생성자 괄호 열고 닫고 하는 형태로 생성자를 호출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모델링이란 게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 객체 모델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객체 모델링을 뭐라 하는 거냐? 그리고 객체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이 두 가지를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추상화 그러면 모델링에서 무엇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상화 과정을 직접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추상화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까지 알아내는 게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학습 목표입니다.
자, 먼저 모델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는 우리가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한다고. 네, 객체 모델링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상물을 이해하기 쉽게, 취급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하죠. 잠깐 우리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패션 모델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패션, 내가 옷을 착용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패션 모델의 역할이었죠. 이 그림은 슈퍼모델 송다은 씨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결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물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패션 모델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모델링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파주에서 코엑스로 가고 싶어요. 코엑스에 아주 중요한 전시회가 있는데 그 전시회에 지금 가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왼쪽에는 위성 사진이 보이고 오른쪽에서는 수도권 전철 노선도가 있네요. 아마도 코엑스는 위성 사진에서 보면 요 영역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 전철 노선도로 보면 코엑스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근처에 있겠죠. 이 영역에 존재합니다. 자, 두 가지 위성 사진과 전철 노선도를 놓고 봤을 때 실제에 가까운 것은 어떤 게 가까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왼쪽에 보는 것처럼 위성 사진이 실제 우리가 그 현실 사회에 있는 사실과 더욱더 가깝죠. 근데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코엑스로 갈 때는 위성 사진이 좋은가요? 아니면 전철 노선도가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철 노선도가 훨씬 편리하죠. 전철 노선도는 위성 사진에 비해서 틀림없이 우리 그 실제 사실보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철 노선도가 이 위성 사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위성 사진보다는 전철 노선도가 훨씬 더 모델링이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모델링 개념에서 모델화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죠. 현재 우리 중앙에 시스템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위쪽에서 빛을 쪼인다면 아래쪽에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 원의 모양으로 나타나겠네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모델입니다. 만약에 앞쪽에서 뒤쪽으로 빛을 비춘다면 뒤쪽에 투영이 된 모습이 있을 텐데 이런 사각형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모델입니다. 자, 왼쪽에서 빛을 이렇게 쪼인다면 이런 삼각형 모양의 그림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이것도 모델입니다. 자, 시스템은 분명히 중앙에 있는 거 하나이지만 내가 어느 쪽에서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시스템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델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모델을 사용할 건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표현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이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측면들이 있죠. 즉 우리는 수행해야 될 작업의 목적에 따라서 시스템을 보는 측면이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의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늘 일정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게 모델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볼까요?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객체 모델링을 할 때 사용합니다. 자, 객체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속성과 메서드입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고서 객체 모델링을 할 때는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클래스에서는 속성과 메서드가 있습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은 현실 세계의 물체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속성 메서드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우리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속성과 메서드를 추출한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속성과 메서드의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상화 과정을 거치면 복잡성을 줄여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이 좀 더 쉬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객체 모델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객체 모델링은 원래 속성과 메서드를 구해내는 건데 일단 속성의 관점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속성. 속성은 기본적으로 명사로 되어 있어야 된다. 값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사람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속성으로 성명, 김영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죠. 키, 몇 센티미터 이렇게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 명사이고 몇 킬로그램 값을 줄 수가 있죠. 성별, 남자, 여자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이 줄 수가 있겠죠. 머리색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안경을 착용했다 아니다 줄 수도 있겠죠. 옷 색깔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등등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속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성에는 꼭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번호,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속성이죠. 또 살고 있는 주소, 사람에게 직접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소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요즘은 1인당 거의 하나씩 가지고 다니니까 전화번호도 사람의 그 속성 중에 하나로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학생에 해당되는 정보를 따진다면 학번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일 수 있겠습니다. 이메일 중요한 속성일 수 있겠죠. 학과 굉장히 중요한 속성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포털 사이트의 정보를 다룬다면 포털 사이트의 사용자 아이디 중요한 속성이 될 수 있겠죠. 비밀번호 중요한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등등 그냥 우리가 사람을 봐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속성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용모, 속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사이긴 한데 용모에다 값을 뭘 주죠? 애매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용모 이런 것들은 속성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격, 명사이죠. 근데 값을 뭘 줄까요? 근데 이 성격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성격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속성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모 어떨까요? 이 미모도 마찬가지로 값을 주는 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속성이라고 주기가 힘들겠습니다. 근데 미모를 예를 들어서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서 선택을 하게 한다면 이것 또한 이제 속성이 될 수도 있겠죠. 옷차림, 이런 것들은 속성이 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잔다, 이건 명사가 아니죠. 동사죠. 이것은 속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일어난다, 동사이죠. 안 됩니다. 먹는다, 동사이죠. 속성은 아닙니다. 걷는다, 이것도 안 되겠죠. 등등 우리가 속성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잔다, 일어난다, 먹는다, 걷는다 이런 것들은 동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메서드로 동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 모델링의 속성을 살펴보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추상화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학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축소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학생 정보를 조회했던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입니다. 자, 아이디가 학생에게 들어갈 수 있대요. 암호, 뭐 내가 그 학생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암호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입학연도, 학번, 학과, 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 정보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여기에서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은 이 학번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디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키, 몸무게, 뭐 머리 색깔 이런 것들은 학생 정보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빼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정보들만 관리를 하고 있죠. 이런 과정들이 추상화입니다. 굉장히 도출이 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속성들 중에서 그 내한테 필요한 속성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는 과정, 이게 추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을 이번에는 포털 사이트 회원이라는 관점에서 관리해야 되는 정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포털 사이트 회원 정보 입력하는 곳에서 땄는데 여기서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이름이 있네요. 성별이 있네요. 생년월일 있고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털 사이트 회원에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 가지 더 넣는다면 아마도 비밀번호 정도가 여기에 패스워드 비밀번호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을 다룰 때와 포털 사이트 회원으로서 사람을 다룰 때 각각 우리가 다루는 정보들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우리 추상화에서 나온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거장 피카소의 추상화에서 살펴본 추상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피카소는 추상화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피카소가 처음부터 그림을 추상화를 그렸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피카소는 굉장히 정밀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죠. 근데 그림을 나타내는데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만 하다 보니까 황소라는 모습이 이 그림처럼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이 그림은 분명히 실제 현실 사회에 있는 황소의 모습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지만 피카소가 볼 때는 우리 현실 세계의 황소는 이만큼만 표현해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실 세계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컴퓨터 사회로 옮겨갈 때 그때 꼭 필요로 하는 속성, 꼭 필요로 하는 메서드들만 추출해내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과정 중에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브레인스토밍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제기하는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쓸만한 아이디어도 많아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리죠. 그리고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팀을 이루어서 서로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발언에 기본적으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좀 동떨어진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그 아이디어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개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성원 수는 대략 10명 내외 정도로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에서 가장 좋다고 그러고 회의에는 꼭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래에 보니까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포스트잇을 이용한 그런 모습들이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들을 포스트잇에 써놓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벽이나 창문 등에다 붙여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재구성을 하고 같은 종류끼리 카테고리를 묶어서 재구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포스트잇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는 포스트잇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자동차를 통해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한번 거쳐볼까 합니다. 원래는 수업 시간에는 작업을 한다면 팀 단위의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라 혼자서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가 따로따로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먼저 아이디어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모델링을 자동차를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모델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현실 사회에 이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추출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단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명사와 동사가 있겠네요. 명사와 동사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가능한 많은 수의 명사, 가능한 많은 수의 동사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도출됐으면 명사, 동사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되는데 이 명사들은 클래스 이름이 되거나 혹은 속성 이름이 될 수가 있다 그랬네요. 자, 클래스와 속성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클래스나 속성이나 다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품의 관계, 부속품의 관계에 있으면 속성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동차도 명사이죠. 자동차는 클래스가 됩니다. 바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퀴는 자동차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바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의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클래스와 속성 간에는 포함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속성에는 값을 할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살펴봤죠. 값을 줄 수 없으면 속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들은 대부분 이제 메서드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메서드가 어떤 클래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 추상화 과정을 거칩니다. 추상화 과정에는 나의 목적에 맞는 속성, 목적에 맞는 메서드들만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 과도한 것은 삭제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근데 추상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추상화 과정은 줄여나가는 건데 거기서 추출한 속성 메서드에 우리가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떡할까요?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아마도 사용자가 나중에 짜증을 낼 겁니다. 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입력하게 하느냐? 좀 짜증을 낼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속성 메서드가 누락이 되면 어떨까요? 그 프로그램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화 과정에서는 꼭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죠. 자,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속성에 해당될 명사도 있을 수 있고 메서드에 해당될 동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성과 메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보는 것처럼 차종, 색깔, 연식, 차량 번호, 소유자 거주지 뭐 이런 따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어가 오토인지 아니면 매뉴얼인지 그 기어 방식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는 동사에 해당되는데 속도를 올린다, 속도를 내린다, 멈춘다, 판매한다, 세금을 부과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메서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그 도출이 되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 자동차를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동차 딜러용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매기는데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자, 먼저 자동차 딜러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종이 자동차 딜러 입장에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차종이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 버스, 트럭 이런 것들이 차종이죠. 그 딜러 입장에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깔은 어떨까요? 색깔? 이것도 딜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식 어떨까요? 꽤 중요할 거예요. 차량 번호 어떨까요? 이것도 중요할 겁니다. 소유자 중요하겠죠. 소유자 거주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판매자에게 중요한 것은 판매한다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자동차 딜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차종, 색깔, 연식, 차량 번호, 소유자, 판매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차종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차종별로 세금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은 중요해요. 색깔은 어떨까요? 색깔은 딜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딜러 프로그램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연식은 어떨까요? 좀 오래된 차는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게 있죠. 그래서 연식도 중요합니다. 차량 번호, 소유자 거주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중요하겠죠. 세금은 소유자 거주지로 보내줘야 통지를 해줘야 될 테니까. 즉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차종, 연식, 소유자 거주지,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속성, 중요한 메서드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차량의 색깔을 입력을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불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게 해? 이거 곤란하네 이런 거죠. 딜러 입장에서 색깔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아먹을 겁니다. 즉 꼭 필요한 속성 메서드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것은 없어야 된다. 이게 그 추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추상화 개념을 좀 정리해 볼까요? 현실 세계의 물체로부터 객체 모델링을 할 때 사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객체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속성, 필요로 하는 만큼의 메서드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추상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추상화를 통해서 나타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와는 다르죠. 현실 세계와 모델링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추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 있는 물체에서 그 세무 공무원의 입장에서 자동차를 추상화하면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추상화 과정,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실습 두 번째로서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SCB라고 하는 유닛에 대해서 객체 모델링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SCB에는 팀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적으로부터 막 공격을 받게 되면 얘네들은 어느 순간 폭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체력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속성들이 필요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B 기본적으로 이동하다, 멈춘다 이런 형태의 메서들이 존재하겠네요. 근데 SB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동하고 멈추고 외에도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설계 도면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이 설계 도면으로부터 각각 만들어져 있는 얘네들이 각각을 우리 객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도구, 객체를 만드는 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습은 스튜던트 클래스를 모델링하고자 합니다. 학생 정보를 이용하여 추상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내용은 2, 3인 한조가 되어서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서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의 사용 목적은 학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LMS 사이트의 정보 수정을 참조하면 우리가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습을 수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명사와 동사를 가능한 한 많이 출출합니다. 예를 든다면 학번이라든지 또는 성명, 나이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에 해당되겠죠. 동사로서는 수강 신청하다, 수업을 듣다, 성적을 부여받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출되어 있는 명사와 동사 중에서 학생 정보 관리 목적에 맞는 자료만 뽑아내서 거기에 맞는 명사 동사를 추출합니다. 이 명사 동사들은 대체적으로 속성과 메서드로 구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불렀습니다. 추상화는 우리 목적에 필요로 하는 맞는 부합되는 명사와 동사를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간단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를 클래스 다이그램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1, 2, 3번 과정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그림 클래스 다이그램으로 나올 것입니다. 클래스 다이그램의 첫 번째 칸에는 클래스 이름을 주게 되고 두 번째 칸에는 속성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메서드를 기술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전 강의록에 있었던 내용을 참조해서 C# 클래스로 얘네들을 구현을 해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오토모빌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이 오토모빌 대신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속성이 달라지고 메서드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인 메서드에서 걔네들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이제는 스튜던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은 객체 모델링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추상화라고 하는 과정은 뭐냐였습니다. 모델링은 시스템으로부터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것 모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모델링이었죠. 추상화는 모델링 과정에서 나에게 필요한 속성, 나에게 필요한 메서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추상화였습니다. 그리고 저 추상화는 일단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명사 동사로 구분해라, 그 다음에 내 목적에 맞는 명사와 동사를 선택해라, 그리고 클래스 다이그램을 만들어라 그랬네요. 그리고 걔네들을 실습해보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면 가장 간단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SN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카톡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놓으면 내가 가급적 빨리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톡을 이용하기 싫은 학생들은 우리가 실시간 수업을 할 때 나에게 질문을 해주게 되면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참지 말고 곧바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안녕.